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에서 글로벌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박석중 파트장입니다. 요즘 시장의 불확실성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주식을 팔고 싶은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다라는 투자자분들을 최근에 많이 대면하게 되는데요. 주가 지수의 변동성 대비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되게 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팬데믹 위기를 겪고요. 저희는 지난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전례 없는 역사적인 그리고 천문학적인 유동성 살포가 있었죠. 근데 지난주 이번 주 미국, 유럽, 영국의 통화정책 회의에서 테이퍼링, 금리 인상까지 단행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유동성 방출의 시기가 아니라 유동성 회귀의 큰 전환점을 지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가 오르면 그리고 유동성 살포를 멈추면 주식시장의 하락 사이클로 갈 거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근데 저희가 이제 균형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 중기적인 시각인 거죠. 내년도 주식시장은 할인율이라는 금리의 상승과 펀더멘탈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제 혹은 기업의 이익의 시속 게임이 진행되는 구간입니다. 저희 신한금융투자 글로벌 팀은 내년도 할인율의 상승이 주식시장을 부러뜨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견조한 펀더멘탈에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심도 있게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단기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크게 와닿진 않을 거예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애정하고 그리고 또 신뢰하는 김성환 연구원님을 모셔서 이 험난한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지? 라는 의문에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뭐 시장의 의견이 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연구원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중기적인 관점에서 성장과 할인율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딱 잠깐 프레임을 살짝 틀어보겠습니다. 잠깐 프레임을 틀어보면은 결국엔 주식이라는 건 너와 내가 팔 준비가 돼서 이제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급이 결정하는 게 맞다라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사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페드가 테이퍼링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주식을 사줄 사람이 없는 거 아니야? 이 고민들을 가장 많이 하시겠죠. 말씀 주신 대로. 근데 저희는 지금까지 관찰된 바에 따르면 주식을 사줄 여력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민간에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이 진행돼도 네. 그리고 위험 회피의 자금들이 일부 이탈을 하더라도 수급의 환경은 아직 비관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되게 재밌는 이야기네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현상부터 도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S&P 500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걸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통화정책 정상화 구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야라고 많이들 시장에서 말씀들 하시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미국 주식으로의 자금 유입은 지금 멈추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적인 자금 이탈은 현재로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 내부에서 좀 로테이션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환경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목격하고 있는 건 추세적인 이탈은 지금 없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내년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결국 사줄 수급이 누군가 라는 건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개인이에요.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금융위기 이후에 디레버리징을 이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이분들께서 갖고 계시던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올랐었고,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 때 살포됐었던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도 고스란히 이제 소비 여력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임금까지도 최근에 오르고 있죠. 네. 근데 사실 미국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주식을 많이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심리가 딱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이 많은 자금 여력이 증시로 이제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게 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사실 이게 별로 이제 되게 조용한 이슈예요. 조용한 이슈인데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입니다.
기업들은 1년에 대략 한 5, 6천억 정도의 주식을 소각시켜 버립니다.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시켜 버리는데 이번 3분기 때 자사주 매입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그럼 결국은 주식 공급이 없어져서 이게 수급을 좀 이제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인인데, 이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 기업들은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몇 번 강조드렸다시피 현금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은 점점 더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강력한 수급적인 요인이 테이퍼링을 통해서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증시를 어느 정도 지지해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의 상대 매력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페드가 정상화를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미국의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 금리는 주식과 채권의 상대 매력적인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보유를 하고 있을 때 채권이 낫냐 주식이 낫냐 이거의 간단한 대용치로 볼 수 있는데,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건 아직은 주식을 보유할 유인이 좀 더 많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기업들의 성장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통화정책 정상화 초기 구간에서는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할인율과 성장 간의 이제 시속 게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세요. 그럼 그 구간에서 성장 기대감이 낮다라고 하면 증시는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저희 시장 미국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도주들 이제 빅테크가 중심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사이클이 끝났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요인들은 내년도에도 미국 증시의 수급을 좀 약간 단단하게 받침해줄 수 있는 혹은 방어해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제가 감히 정리를 해보자면 주식에서 이탈될 수 있는 자금들이 존재하는 건 분명하나 주식의 상대적 매력을 대체할 만한 자산, 특히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구간에서 실질금리나 물가 상승을 보더라도 캐시 혹은 채권의 상대적인 매력에 비해서 주식의 상대적인 매력이 여전히 높아 있는 구간이라는 게 저희가 고민해봐야 될 이야기네요. 막상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투자자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려요. 주식이 팔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동감한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구간에서 주식을 팔고 어떤 자산을 비중을 확대하실 거냐라고 물어보면 거기에서는 서로가 말문이 막히는 것들이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차트로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비가 오면 비를 피할 우산이 있어야 되고, 네. 지금 피해갈 만한 업종들에 대한 이야기일 거고, 그리고 이러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도 기업의 중기 혹은 장기적인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로 주식을 보유해야 되는 업종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수익률을 이어갈 수 있을 텐데요. 연구원님은 지금 비를 피할 우산, 네. 비가 와도 버텨야 되는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간단히 짚어주십시오.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사실은 이제 할인율이라는 건 대부분의 업종에 진짜 비로 작용하는 것들이죠. 똑같이 공평하게 작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는 결국은 성장이 얼마만큼 합리적인가,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녹아 있어서 가격 부담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부수적인 요소를 따진다면은 이제 재무적인 건전성이나 아니면 이익이 현금을 얼마나 잘 창출하는가, 그 다음에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얼마나 잘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그래도 결국에는 할인율 부담에 따르면 가격 부담을 걱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상승 구간에 결국에는 성장이랑 가격이 적당한 이제 비율을 이뤄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그려놓은 건 업종별로 이제 EPS의 장기 성장률 전망치, 그 다음에 내년도 기준으로 찍어본 PER을 그려놨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비율이 그냥 적당히 약간 균형 잡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비율인 것 같아요. 그런 비율인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으면 또 그거는 그거대로 약간 부담스러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직선상 상에 있는
업종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익 성장이 이어지고 혹은 가격 부담이 조금 낮은 그런 업종을 선택하는 게 저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반도체라던가 대형 플랫폼 혹은 대형 IT 주식들일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금리가 올라가면은 좀 이런 성장주 컬러는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당연히 반문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반문하실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대형 IT 기업들은 너무나도 현금 창출력도 튼튼하고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저희가 확신을 다 갖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이번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오미크론발 변이 그리고 페드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속도 가속화에서도 어떤 자산이 가장 위험을 지키는데 유리했냐라고 보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금도 아니었고요. 우리가 기대했던 비트코인도 아니었고 사실 나스닥 빅테크 업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위험에서도 이 기업들이 갖는 장기적인 가치, 성장 본연에 대한 기대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 건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만 더 짚어보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 중소형주하고 대형주의 펀을 비교해서 봤을 때 사실 나스닥 내에서도 좀 약간 이제 사이즈가 작은 그런 업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이 좀 괴로워했었었고요. 그렇죠. 대형주는 좀 잘 버텼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 같은 경우는 저희는 사실은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건 결국 대형주들이 지수를 많이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수는 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되게 어려운 차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시장에 던지고 싶은 하두는 금리 상승에도 성장의 우위가 있는 애들 그리고 차별적인 이익 펀더멘탈의 개선세가 보일 수 있는 애들 같은 경우를 저희가 가져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이제 그 안에서 강조해 주셨던 게 이제 빅테크나 그리고 최근에 수급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저희도 주목하고 있는 은행주 이 정도를 될 수가 있겠네요. 네, 어찌됐건 저희가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연말은 험난한 구간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금리가 오른다라는 건 그리고 물가가 상승한다는 건 자산 가격의 패턴이나 컬러가 확연하게 변화되는 시작점임을 의미합니다. 작년에 올해 좋았던 자산들이 내년에 좋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고요. 올해 저희가 등한시했던 자산들에서 기회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김성환 연구원님, 저 그리고 저희 신한글로벌 팀은 내년도 이 변화될 컬러 내에서 우리 고객분들, 주식 투자자분들이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에서도 이 자산을 끌고 갈 수 있는 신뢰를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데이터들이나 자료들을 계속해서 작성해서 고객들과 방송, 보고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또 한국에 오미크론이 난리예요. 네. 변이 바이러스도 그렇고 병상이 부족한 리스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모쪼록 연말에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흔들리는 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하시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더 좋은 자료로 그리고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